단독주택의 거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실,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사회적 공간에 속하죠. 정원의 면한창은 가능한 크게 하여 시각적 개방감 얻도록 하면 좋고, 현관과 가까이 하되 직접 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직접 면하게 한다로 해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의 규모는 가족 수, 주택 규모, 적객 빈도, 주 생활 양식 등에 의해 결정되고, 각 실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실을 연결하는 동선의 분기점은 안 되고 통로 역할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공간에 모여서 옹기종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자꾸 지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디자인 원리는 질적, 양적으로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요소. 일단 대비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대비 또는 대칭. 둘 이상의 요소가 동시 혹은 계속적으로 배열될 때 상호의 특질이 한층 더 강하게 느껴지는 빨강 형태와 반대 색상인 초록색이 붙어 있다면 빨강은 더 빨개 보이고 초록색은 더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비였습니다. 상점의 동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의 유사한 또는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고객 동선은 상품 구매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짧게, 무조건적으로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길게 잡아주셔야 어떤 상품들을 더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옳은 것은인데, 판매원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해서 능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고객 동선은 접근하기 쉽고 고객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이고요. 관리 동선은 사무실을 중심으로, 요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업원실, 창고, 매장 등이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판매원 동선이 가장 짧게랑 비슷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의 종류 중 퀸 사이즈, 퀸은 1500에 2000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뭐 싱글이나 슈퍼싱글, 더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더블 침대가 1350이고 퀸이 1500에 2000 되겠습니다.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개구부, 뚫려있는 부분, 문이나 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구부는 가구 배치와 동선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어떤 공간이 개구부가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열린다고 치면은 이 부분에는 어떤 생활을 한다거나 가구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고정창은 크기와 형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고정창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열지 않기 때문에, 미서기처럼 열지 않기 때문에 원형도 가능하고요. 뭐 좀 심한 생각으로는 별 모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측창은 같은 크기의 천창보다 3배 정도의 많은 빛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천창이 측창보다 3배 정도의 많은 빛을 실내로 유입시킵니다. 측창은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창이고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마는데, 천장에서 창이 생기면 훨씬 더 깊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전문은 출입하는 사람이 충돌할 위험이 없고요. 방풍실을 겸할 수 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번, 주택의 침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대의 측면을 외벽에 붙이는 것이 반드시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외기가 들어왔을 때 침대를 바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찬 기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공간이 된다면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좋은 말이고요. 침대의 머리 부분은 조명기구를 들 경우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아파트의 평면 형식 중 중복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실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부지의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뭐 홀형은 엘리베이터 하나에, 홀 하나에 102호, 102호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하나에 굉장히 많은 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부지의 이용률이 좋고요. 프라이버시는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 호수에 1조 조건, 햇빛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축화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명이 건축물의 일부처럼 보이는 방식이죠. 별도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이 아니라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이 안쪽에 만약에 조명을 심었을 때 어떤 조명이 들어가야지 건축화 조명이 되고요.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반드시 볼 수는 없는 것이 건축화 조명에는 이렇게 홈을 파서 조명을 놓은 상태로 반사의 빛으로 보는 간접 조명도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조명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유니버셜 공간의 개념적 설명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간의 융통성이 극대화된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은 어떤 턱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비장애인도 넘어갈 수 있고,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좀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걸로 보게 되고, 문턱이 없어야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융통성이 극대화된 공간입니다. 다음 중 공간이 가지는 3차원적 입체감입니다. 볼륨과 매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볼륨은 어떤 공간의 크기가 좀 커서 좀 볼륨감, 부피감이 좀 있는 거고요. 매스는 덩치가 큰, 덩어리가 큰 건축물을 매스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적 입체감은 4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이고요. 균형의 종류와 실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방사적 균형은 판테온의 돔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중간에서 퍼져나가는 방사형 균형을 가지고 있고, 타지마할 궁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타지마할 궁이고요. 비대칭적 균형에 눈의 결정체가 나오는데, 눈의 결정체는 방사형 또는 대칭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의 결정은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대칭형은 아니고요. 결정학정은 그 패턴이 반복되면 어떤 재료의 결정, 확대했을 때 보이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학적 균형에 들어가고요.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실내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주변 환경이 어떤가, 상업지인가 아니면 전원주택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종류별 조형 효과,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는데 여기서 명료하고 평등한 느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직선이 명료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수평선은 안정적인 느낌, 사선은 생동감, 약동감, 그리고 수직선은 존엄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높게 지어서 신전 같은 경우에 좀 존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좋은 디자인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인데, 디자인을 이렇게 판단할 때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조금 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끼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 좀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주택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간이 남성, 여성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쪽에는 남자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는 여자들이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졌었어요. 사랑채라는 것은 남자 손님들의 은적 공간으로 사용되었었고요. 안채는 여자들이 살고 있는 살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주택은 크게 사랑채, 안채, 바깥채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데, 안채, 사랑채까지는 맞는데 바깥채라기보다는 행랑채로 구분이 되었어요. 행랑채는 하인들이 거주하거나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공간 내 패턴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평의 줄무늬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낮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수직은 공간을 단절해서 조금 좁게 보이고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패턴은 선이나 형태, 조명 색채 등으로 사용으로 만들어지고요. 지루하게 긴 벽체에는 수직의 패턴으로 한번 끊어주는, 그럼으로 인해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간이 작을 때 여러 패턴을 사용하면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오히려 좁고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상점의 점두입니다. 샵 파사드고요. 말 그대로 샵의 정면, 외부 전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경제성을 배제한 시각 효과는 어디에도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이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눈길을 끌고요. 상점 내부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취급 상품에 대한 시각적 표현도 들어오기 전에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조건 설정 단계의 프로젝트별 조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다 읽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건 설정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시 벽면의 마감을 보겠대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주택은 거주자의 가족 구성 보셔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상점의 취급 상품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비자의 취향도 고급스럽게 갈 건지 경제적으로 갈 건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스토랑은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와 고객의 연령층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창 채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지금 측창과 천창 채광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것이 측창이고요. 위에서 보는 것이 천창입니다. 통풍에 조금 불리한 편입니다. 측창은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데 이 천창은 경사가 질 수도 있겠지만 수평창도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비를 막아주기에 불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밀성, 수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좁은 실에서 해방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이 옆에 있어야 해방감이 있지 천장에 있을 때는 하늘로서의 해방감보다는 이 주변을 보는 것이 해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3번이 맞지 않고요. 근린의 상황에 의하여 채광을 방해받는 경우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바로 건물이 붙어 있어도 창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웃에 의해 채광을 방해받는 경우는 적어집니다. 자, 도시의 잡다하고 상스럽고 저속한 양식에 대한 숭배로부터 비롯되었대요. 이게 또 개인적인 성향이 당하겠지만 팝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 이건 키워드라기 보기 어려운데 혼란한 강조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릴린 먼로 그림 같은 거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주는 것이 팝아트의 어떤 예입니다. 디자인 요소 중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막 점에 대한 설명, 선에 대한 설명, 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기하학적으로 점은 크기와 위치만 있습니다. 위치는 있는데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크기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 읽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네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위치라는 거지 이게 요망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점을 일렬로 근접시키면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공간에 한 점을 찍어 놓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3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같은 크기의 점이라도 놓이는 공간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각됩니다. 앞에 있으면 좀 크게 보이고 뒤에 가면 작게 보이고. 자, 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곡면과 평면의 결합으로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면이 계속 되다가 곡면이 하나 나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튀는 대비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면의 구성 방법에는 지배적 구성, 분리 구성, 일렬 구성, 자유 구성 뭐 여러 가지 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실내 공간의 모든 형태는 면으로 간주된다라고 나오는데 모든 형태는 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는 선으로 간주가 되고 어떤 형태는 점으로 간주가 되고 어떤 형태는 면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는 입체로 간주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면으로만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형태 지각에 올리는 자 이렇게 봤을 때 흰색을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검은색을 먼저 보면 이렇게 컵 또는 항아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배경이 반전되면서 볼 수 있는 형과 배경의 법칙에 속합니다. 자, 균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크기에 비례하여 어떤가라고 느끼는 게 좀 크고요. 색상도 마찬가지. 첫 번째, 크기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좀 무거워 보입니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고요. 색의 시각적 중량감은 명도, 채도, 좀 밝은 것이 가벼워 보이고 어두운 것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선명한 것이 가벼워 보이고 탁한 것이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불규칙한 형태가 기하학적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큽니다. 불규칙하게 막 나열된 것들이 어떤 숫자의 균형을 가진 것보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막 나열된 것들은 아무래도 정리된 것보다는 더 무거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복잡하고 거친 질감보다 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부드럽고 단순한 것은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거 공간의 영역 구분입니다. 조닝은 존을 나눈다는 소리고요. 공간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개인적 공간을 안쪽에 두고 사회적 공간을 바깥쪽으로 두어서 이 영역을 구분하는 행동의 목적에 따른 구분. 이게 주로 되는 거고, 공간 분위기에 따른 구분은 딱히 주거 공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업 공간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거 공간에서는 공간의 분위기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스팔트 타이트와 로크 아스팔트, 그리고 연못에서 떠오르는 레이크 아스팔트, 이런 것들인데, 블로온 아스팔트는 뭔가 열 처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열에 좀 강해서 옥상, 지붕, 방수 공사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구성 요소 중 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문제 바닥에 대한 설명 또는 천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상승되는 바닥면이라는 것은 바닥에 갑자기 턱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요. 공간의 흐름이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연속되고 주위 공간과의 연계성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강조되고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문의 종류는 입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충돌할 위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이 여기 한 명 밀고 들어가면은 반대로 여기서 밀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이 충돌할 위험이 없고요. 방풍실, 바람을 좀 막아줍니다. 이게 돌면서 한 번씩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호텔이나 은행 등 사람이 되게 많이 왔을 때 꼬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회전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라코타는 점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큰 석재를 내가 벽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쪽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속을 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정하게 되면 좀 무게가 가벼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재보다는 많이 가벼워지는데 일반 석재보다 무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용 세라믹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라믹은 독이, 자기 이런 것들이고요. 점토를 구워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자, 먼저 토기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강도는 약해요. 자기가 흡수율이 가장 낮고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도기는 회색 또는 백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로 백색의 색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석기는 소성 후 밝은 백색이 되지는 않고요. 조금 어두운 회색 같은 것들이 되고, 강도가 크고, 근데 강도가 크다는 것은 뭐에 비해 크다는 건 없지만 토기나 도기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유약으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는 건 주로 자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제였고, 자기는 흡수성이 거의 없어요. 2%에서 1% 미만, 높은 강도,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